안녕하세요. 설명이 짱이에요. 약짱TV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 인구는 22,925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100세 시대를 맞이한 현실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즉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건강하게 얼마나 오래 사느냐, 즉 건강 수명을 늘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령층 분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평균적으로 5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진단받고 있으며 매일 6가지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도 흔합니다. 보통은 40대에서 50대 사이에 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같은 3대 대사성 만성질환이 시작되고 나이가 들면서 심장질환, 골다공증, 관절염 등이 추가되며 백내장이나 수면장애, 전립선 비대, 요실금 등의 증상도 하나둘씩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부터는 걷기 운동 등을 꾸준히 하여 근육량 유지에 힘쓰고 고기나 단백질 보충제 등을 통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식욕 감소 및 입맛 저하. 나이가 들면 짠맛을 느끼는 미각이 떨어지고 구강 건조로 인해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결국 뼈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니어용 종합 영양제를 섭취하거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간 제품을 하루 한 알씩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반 이상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과 같은 안과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눈이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단순히 약국에서 인공 눈물이나 눈 영양제를 사용하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세 이상부터는 걷기 운동 등을 꾸준히 하여 근육량 유지에 힘쓰고 단백질 보충제 등을 통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신경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식욕 감소 및 입맛 저하. 나이가 들면 짠맛을 느끼는 미각이 떨어지고 구강 건조로 인해 식욕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대로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면 영양 불균형이 발생하고 결국 뼈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니어용 종합 영양제를 섭취하거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가 함께 들어간 제품을 하루 한 알씩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시각장애.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반 이상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과 같은 안과 질환을 겪고 있습니다. 눈이 불편하다고 느껴진다면 단순히 약국에서 인공 눈물이나 눈 영양제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 반드시 안과 진료를 통해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청각장애. 젊었을 때 소음에 많이 노출된 직업을 가졌던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청력 저하가 더 심해지기 쉽습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대화에 어려움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치매 위험도 퍼집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라면 치매 위험이 상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자율신경장애. 자율신경은 우리 몸의 내부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이 약해지고 오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로 변비, 기립성 어지러움, 즉 일어설 때 현기증, 연하장애, 삼키기 어려운 증상, 보행장애 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경계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 시점에서는 병원에서 적절한 관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비의 경우 채소와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것이 기본이지만 필요시 병원에서 처방받은 삼투성 변비약, 수산화 마그네슘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립성 어지러움은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이 도움이 되며 보행장애나 연하장애는 재활운동이나 파킨슨병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파킨슨병 진단은 대형 병원 신경과에서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방광 및 요실금 문제. 전립선 비대, 요실금,
방광염, 변실금 같은 증상은 노화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병원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건강한 태도입니다. 80세 이상이라면 많은 분들이 비슷한 증상을 겪고 계십니다. 약물 치료로 증상이 많이 호전될 수 있고 방광 훈련이나 케겔 운동 같은 골반 적은 운동도 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우울증, 수면장애, 천망, 치매에 놓인 우울증은 젊은 층의 우울증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우울감보다는 의욕 감소나 흥미 상실, 기억력 저하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때로는 치매와 혼동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자꾸 가물가물하신다면 동네 병원에서 간단한 노인 우울증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면 장애 역시 노화와 함께 심해지는데 잠이 너무 안 온다면 수면제를 적절히 복용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수면 위생 교육, 즉 규칙적인 생활 습관 개선이나 행동요법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낮 동안 운동을 하고 수면에 도움되는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치매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 채널에 업로드된 치매 관련 영상을 참고하시면 더욱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증후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8번째, 약물 남용 및 다제약물 복용 문제. 멀티모비리티, 고령층에서는 여러 가지 질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다양한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이 많아지면 부작용 위험도 늘어나며 약간의 실수로 인한 건강 악화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특히 같은 성분이 중복되거나 상호작용이 있는 약들을 함께 복용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처방받은 약들에 대해 의사와 상담하거나 복약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약국에서 제공하는 복약 지도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고 꼭 필요한 약만 복용하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번째, 낙상과 골절 위험 노인 증후군 중 가장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낙상입니다. 균형 감각 저하, 시력 감소, 근육 약화, 자율신경 이상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낙상 위험이 커집니다. 낙상은 단순한 사고로 끝나지 않고 골다공증 상태라면 곧바로 고관절 골절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장기 입원이나 신체 기능 저하, 심지어 사망률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집안에서도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밝은 조명 확보, 어두운 곳을 피하는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외출 시에는 편안한 신발을 착용하며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평소 균형 운동, 태극권이나 스쿼트, 의자 스트레칭 등을 통해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고립과 소외감,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있어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녀들과 떨어져 살거나 지인들이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우울증이나 치매로 이어질 수 있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크게 낮춥니다. 가족과의 정기적인 통화, 이웃과의 따뜻한 인사,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요즘은 디지털 교육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배워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맺은 말,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다양한 노인 증후군과 그에 대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의 작은 변화를 무시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고 관리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즐겁게,
의미 있게 사는 것. 본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에도 우리 함께 건강 정보 나눠요. 감사합니다.